깊은 밤,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간간히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좁은 병실 안, 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천천히 매만지고 있었어요. 옥순 어머니, 늦은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 집에 가야 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집이 어디였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병실을 살피던 간호사는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가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경찰도 더 이상 수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걸로 생각해야 해. 작은 장례식이 열렸어요. 영정 사진 속에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손을 모았어요. 어차피 어머니, 기억도 흐려지고 계셨잖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둘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서도 못 찾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점점 어머니를 잊어갔어요. 그렇게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늦은 오후, 사무실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큰아들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책상 위 서류를 뒤적였어요. 오늘 안으로 이거 마무리해야 하나. 머리가 지끔거렸어요. 점심도 대충 때우고 벌써 몇 시간째 책상에만 앉아 있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그때 띠리리링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어요. 강서경찰서.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이유가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 사고라도 난 걸까?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누구십니까? 소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서경찰서입니다. 혹시 정옥순 씨 가족 되십니까? 순간 큰아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름을 듣자마자 손끝이 떨렸어요. 정옥순 씨요? 네, 맞습니다. 가족분이 맞으신가요? 큰아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신고된 상태인데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경찰의 대답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정옥순 씨는 살아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강하게 조여왔어요. 뭐라고요? 큰아들은 손에 쥔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고요? 그는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형, 아직도 퇴근 안 했어? 하지만 큰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휴대폰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형, 무슨 일인데 그래? 큰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셔. 둘째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큰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며 경찰의 말을 전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가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계신데 둘째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짜야? 그래, 우리가 지금 당장 가야 해. 그 순간 두 형제는 오래전 떠나보낸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새벽, 형제는 자동차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경찰이 알려준 곳.
강원도 장평마을. 서울에서 몇 시간은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깊은 산속.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은 채 둘은 그저 조용히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거기 계신 걸까? 둘째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만 꼭 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변해갔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작은 시골길이 이어졌어요.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리자 형제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고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어요. 그때 마당을 정리하던 한 사람이 형제들을 발견했어요. 어이, 누구십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형제들을 살펴봤어요. 큰아들은 목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어요. 저희는 정옥순 씨 가족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남자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두 형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문을 가리켰어요.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 보시죠. 형제들은 긴장된 얼굴로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잊을 수 없는 얼굴. 형제들은 숨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형제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너희들이구나. 방 안은 고요했어요. 벽에는 작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눈앞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 전 떠나보낸 줄 알았던 어머니,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기억 속과 달랐어요. 어딘가 더 작아지고 더 야위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한때는 가족을 보면 반갑게 웃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도 놀람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다시 보는 듯한 차분한 시선이었어요. 큰아들은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메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렵게 내뱉은 한마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래, 너희들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형제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둘째 아들은 손을 불안하게 맞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서? 어머니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여기에 살아. 몇 년 동안. 그녀의 말은 간결했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형제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동안 정말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을까? 어머니는 가족이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둘째 아들은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게 내가 가야 할 곳이었으니까. 그녀의 눈은 멀리 어디론가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날 찾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너희는 찾지 않았어. 그녀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만 해두고 금방 포기했지. 큰아들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형제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힘들었다고? 그녀는 짧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너희는 내가 없어서 힘들었을까? 아니면 내가 있어서 힘들었을까?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여기서 지냈어. 처음엔 낯설었지만 사람들이 날 도와줬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여기선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 순간 형제들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따라가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 형제들은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왔잖아요. 이제 함께 가야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니, 이제 너희가 날 찾으러 온 건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형제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 뿐이야. 그때 나를 찾지 않았던 걸. 그리고 이제야 내 존재를 알게 된 걸.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이미 여기에 가족이 있어. 날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 그리고 나도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어.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들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제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형제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형제들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둘째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여태껏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 기억도 흐릿했고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 형제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날 대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걸었어. 그냥 무작정 걸었어. 밤이 되면 길바닥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다시 걸었어. 큰아들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렇게 떠돌다가 여기에 도착했어.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마을을 가리켰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도와줬어.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차를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지. 그녀는 천천히 형제들을 바라봤어요. 나를 찾지 않았던 너희와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순간 형제들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큰아들은 간신히 입을 뗐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땐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그땐 너희도 힘들었다고 말하겠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가족이 힘들 땐 함께 버티는 거야. 힘들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포기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마당에는 노을빛이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마당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형제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돌아가렴. 큰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어머니, 정말 우리랑 같이 안 가실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날 찾은 건 후회 때문이겠지. 하지만 후회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남겼어요. 이제 너희도 살아가렴.
나는 이미 내 길을 찾았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형제들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어머니는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형제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형, 우리 너무 늦게 온 거지?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무 늦었어.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며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몇 분 전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문을 바라봤어요. 형, 우리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큰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얼굴로 어머니의 집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 말에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이유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큰아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그게 전부야. 그 순간 둘째 아들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머니를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침묵했어요. 더 이상 붙잡아도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형제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큰아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이제 가자. 둘째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더 이상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쉰 뒤 형을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형제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적막이 흘렀어요. 둘째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형, 우리 진짜 이제 끝인 거야? 큰아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둘째 아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웃기네. 우리는 어머니를 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버림받았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할 뿐이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어요. 그때 둘째 아들은 문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초라한 옷차림, 구부정한 허리, 길가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간 둘째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기, 형, 우리 어머니도 한때 저렇게 떠돌아다녔던 걸까? 그 말에 큰아들은 조용히 가로등을 바라봤어요. 길 위의 노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삶. 하지만 한때는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이란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형제들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건 후회였어요. 우리 너무 늦었어. 둘째 아들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큰아들은 핸들을 꽉 쥐며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어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차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형제들은 후회를 아는 채 끝없는 도로를 따라 달려갔어요.